네, 안녕하세요. 내신연구소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고교 학점제 1부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2부 영상,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내가 전공이나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나의 진로는 어떻게 찾아볼 것이고, 또 그렇게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어떻게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선택도 있고, 오늘은 그런 교과목 선택 또는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생기부 기재요령과 맞물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첫 단추가 뭐냐? 우리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기 진로나 적성과 관련돼서 심리평가 또는 뭐 설문 같은 거 해보신 경험들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커리어넷이라고 그러죠.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 중고등학생용 진로 심리검사가 여러 가지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니까 얼마든지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2022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선택 과목 안내서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예,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어떤 심리라든지 적성하고 연관된 진로에 대해서 연관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영상에서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대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거에서 관련돼서 내가 이런 전공을 하겠다 그랬을 때 필요한 또는 대학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선택 과목 안내서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동으로 검색도 되는 엑셀 프로그램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영역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출결, 특기사항 이런 것들은 담임쌤이 적어 주시는 거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우리 창체라 그러죠.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동아리 선생님들이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트, 그래서 그러니까 과목별 세특이 있고 개인별 특기사항이 있죠. 그래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 있고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과세특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시면 세부특기사항,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에 보면 과목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뒤에 이제 과목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세부특기사항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학년 끝부분에 모든 과목이 다 적히고 나면 밑부분에 과목 이름이 없는 특기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 주시죠. 그래서 학생이 어떤 특별한 과목 외적이지만 학교에 세부특기 사항이 기록될 만한 어떤 보고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한 경우에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개인별 세부특기 사항을 적어 주십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았을 때 만약에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 없거나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여지가 있거나 어떤 활동이 있는데 미기재됐거나 또는 어떤 특정 과목의 활동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꼭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본인의 세부 특기사항을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독서활동 사항도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제목하고 지은이 정도 적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권의 책을 읽었더라도 뭐 한 학기에 한 권 정도 적게 바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책은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좋다. 그게 꼭 입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양과 본인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청소년기에 독서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입에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학교에서 그 자신들이 가르쳐야 될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책을 많이 본 친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학생을 마다할 대학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게 비단 입시뿐만이 아니라 학생 자신을 위해서도 독서 활동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특 있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하고는 이제 독서에도 보면 과목별 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독서 한 거는 담임선생님께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특은 당연히 담임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활기록부의 작성에 대해서 서술형 항목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교 교내 활동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사, 즉 선생님하고 함께한 활동이냐,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활동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기록하고 작성한 자료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다? 교사의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게 간과하기가 너무 쉬운데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기록하거나 작성한 거 그거는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이 어떤 게 있냐 알아보면 독립평가서, 다음에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그러니까 수행평가 보고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독서 소감문, 독후감, 뭐 감상문 이런 것들은 학생이 직접 작성을 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지도하에 만든 거.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평가한 뭐 자기평가서는 그렇다고 치고 탐구보고서, 독후감도 그렇다고 치고 영상 UCC 학생들끼리 이렇게 소그룹으로 활동해서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 활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능력 및 그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하고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규 수업 안에서 어떤 했던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선생님하고 함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게 이제 조금 뭐랄까 장점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제 탐구, 뭐 사회 문제 탐구, 뭐 융합 과학 탐구 이런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은 당연히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보고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특에 일종의 RN이지만 학교 담당 과목 선생님의 지도하에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실험이라든지 탐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당연히 개정된
세부특기사항 기재 요령에서도 적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교과 활동에서 또는 비교과 활동에서 만들어낸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 가장 대표적인 게 보고서인데요. 어떤 보고서들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별 탐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는 진로 선택 과목들의 과목 안에서 한 탐구 보고서 당연히 적을 수 있고요. 다음에 진로 탐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진로 활동 있죠. 진로 활동의 결과 만들어낸 보고서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동아리에서 무슨 뭐 탐구 동아리라든지 연구 동아리라든지 봉사 동아리가 됐든 그런 동아리에, 물론 동아리 활동도 한계 적게 돼 있죠. 예, 동아리에서 만들어낸 탐구 보고서도 실험 계획이나 실험 보고서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작성해서 PPT, 발표 PPT 같은 거 만들어서 교과목이나 진로나 동아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세특에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지도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봐도 지금 말씀드린 교과목 탐구 보고서, 진로 활동 보고서, 동아리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하고 개별 세특에 들어가 있는 학교 교과목 공부하면서 수행평가나 기타 여러 가지로 발표했던 자료들도 다 근거로 남습니다. 이것들은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본인의 생기부 가꾸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줄 게 뭐냐? 교과, 학습, 물론 뭐 다들 아는 얘기인데 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소인수 과목, 몇 명 안 듣는 지원한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 없는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도 평가는 되게 돼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부터 막 고공으로 쫙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에 적응 과정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과목을 하면 또는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하면 성적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쫙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기가 거듭될수록 본인이 원하고 선택한 전공 관련된 과목에서 두각을 점차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부를 평가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생기부가 될 수 있도록 가꿔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비교과와 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